안녕하세요. 서울 아산병원 이덕희입니다. 오늘은 비파일 뇌동맥류, 뇌혈관 검진에 대해서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뇌혈관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진 것 같습니다. 뇌졸중과 치매 등이 피부로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정말 빠르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특히 뇌동맥류 같은 경우에는 파열되면 그 후유증도 심각하다고 들었고, 주변에 뇌동맥류 진단받고 수술이나 색전술 받았다는 얘기도 심심치 않게 들려서 혹시 나도 검사를 한번 받아봐야 하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그런데 문제는 현재 일반적으로 하고 있는 뇌혈관 검진 방법이 MRI를 이용한 혈관 조영술, 즉 MRA인 관계로 고비용이라는 점입니다. 나이 먹는 것도 서러운데 검진 한번 받는데 왜 이렇게 비싼가 하는 생각이 들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이때 현명한 우리는 비용 효과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죠. 과연 이 비싼 뇌혈관 MR 검사를 통해 내 머릿속에 숨어 있을지도 모를 비파열 뇌동맥류를 미리 찾는 노력의 의미가 정말 있는지 하는 것 말이죠. 전문가들은 이상적인 검진 방법과 그 대상 질환의 조건으로 다음 몇 가지를 제시하고 있는데요. 이들 조건에 맞춰서 비파열 뇌동맥류를 대상 질환으로 놓고 뇌혈관 MR 검사가 이상적인 검진 방법일지 같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그 질병이 비교적 흔해서 많은 사람에게 이득이 돌아가야 한다는 조건인데요. 일단 이 조건은 충족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MRA 검사 정확도가 향상이 되어서 적게는 2%에서 많게는 7%까지 무증상으로 발견된다고 했으니까요. 둘째, 조기 발견에 따른 효과적인 치료 방법이 있어야 한다는 조건인데요. 이것도 해당이 됩니다. 색전술이라고 하는 최소 침습적이면서도 효과적인 치료법이 있죠. 경우에 따라서는 클립 결찰술 등으로 치료를 해서 파열을 미리 예방할 수 있는 좋은 치료법들이 있습니다. 셋째, 검진 방법이 민감도, 특이도, 예측도 등이 높아서 정확해야 한다는 조건인데요. 이 부분도 만족한다고 생각되는군요. 어느 정도의 크기 이상, 대개 직경이 3 내지 4mm 이상 정도의 뇌동맥류는 거의 정확하게 진단할 수가 있는데요. 물론 위양성과 위험성이 없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진단의 정확도는 90% 이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넷째, 안전성이 일반인이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이어야 한다는 조건인데요. 이 부분도 잘 부합합니다. 폐쇄공포증, 요즘 폐소공포증이라고 하죠. 이런 공포증만 없다면 15분, 길어도 30분이면 모든 검사를 마칠 수가 있고 조영제를 사용하지 않고도 충분히 좋은 영상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죠. 마지막으로 다섯째, 일반적으로 거부감 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비용이어야 한다는 조건인데요. 이게 조금 문제입니다. 뇌 검사 항목을 선택을 하는 순간 전체 검진 비용이 2배 이상으로 점프를 하죠. 거부감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검진을 받을 우리 앞에 어떤 상황이 기다리고 있는지 같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 먼저 앞에서 말한 이상적인 검진 방법의 첫째 조건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죠. 그 질병이 비교적 흔해서 많은 사람에게 이득이 돌아가야 한다는 조건이라고 했죠. 비파열 뇌동맥류의 유병률이 2 내지 7%라고 했으니 이 조건을 만족한다고 했었습니다. 근데 조금 더 이 숫자들의 의미를 생각해 보면 말이죠. 왜 이렇게 차이가 크게 날까요? 2%에서 7%. 그것은 검사 장비의 차이 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제 생각에는 가장 큰 차이를 만든 이유는 각 연구자들이 설정한 뇌동맥류의 크기 기준이 제각각이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요즘 장비들의 해상도가 매우 좋아져 가지고요. 어떤 경우는 2mm 정도 되는 아주 작은 뇌동맥류도 찾아낼 수가 있게 되었어요. 이럴 경우 그 진단율은 현저히 높아질 것이 자명합니다. 문제는 그만큼 위양성률도 따라서 올라간다는 건데요. 실제는 뇌동맥류가 아닌 걸 뇌동맥류라고 할 수도 있는 거죠. 어떤 경우에는 동맥류이기는 한데 너무 작아서 임상적인 의미가 아주 작은 것을 너무 일찍 알아버림으로 해가지고 골칫거리를 미리 만들어버리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동맥류가 아니고 그것과 비슷하거나 아주 초기 병변쯤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불필요하게 굳이 찾아내서 불필요한 추적 검사나 심지어 치료까지 하게 되는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또 정의상으로는 뇌동맥류가 맞습니다. 근데 그 동맥류가 아주 저위험도의 뇌동맥류로 분류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것도 아셔야 합니다. 예를 들면 동맥류의 위치가 파열 위험도가 매우 낮은 곳에 있다든지 동맥류의 모양이나 크기가 파열 위험도가 상당히 낮다든지 하는 그런 경우가 되겠죠.
물론 이런 뇌동맥류가 전혀 임상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말이죠. 머릿속에 시한폭탄하는 그런 표현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병변인 것은 확실합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경우들을 제외하고 나면 실제적으로 치료를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될 임상적으로 유의미한 그런 뇌동맥류가 발견될 확률은 1% 한참 미만이라고 봐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연구 결과들을 종합해 놓은 비파열 뇌동맥류의 치료 가이드라인들을 보면은요, 증상이 없는 상태에서의 뇌동맥류 스크리닝 검사는 임상적으로 근거가 부족하기 때문에 추천하지 않는다 하는 데 의견이 일치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특별한 위험 인자가 없는 경우에는 검사를 추천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특히 유병률이 아주 낮은 30대 이하의 젊은 분이라든지 발견되었다 해도 적극적으로 치료를 고려하기 곤란한 80대 이상의 어르신에게서는 스크리닝이 권장되지 않습니다. 검사를 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없다는 말씀이죠. 여기에 답이 나오네요. 특별한 이유. 그럼 검사를 해야 할 특별한 이유란 게 뭘까요? 결국 임상적으로 유의미한 뇌동맥류를 가지고 있을 확률이 일반인보다 높은 경우를 말하는 거겠죠. 대표적인 경우가 뇌동맥류의 가족력입니다. 여기서 가족이라 하면 부모, 형제, 자매, 자녀를 말하는데요. 만약 나의 가족 중에 2명 이상의 뇌동맥류를 진단받은 분이 있다면 내가 뇌동맥류를 가지고 있을 확률은 8%까지 올라가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럴 경우 가족성 뇌동맥류라고 할 수가 있고요. 가족력이 많을수록 그 확률은 더 올라갑니다. 그렇지만 가족 중에 누가 처음으로 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우선 산발성일 가능성이 높다고 봐서 다른 가족들의 선별검사는 여전히 권장되고 있지 않습니다. 또 당연한 말씀이 되겠지만 이전에 뇌동맥류로 치료받은 적이 있는 경우에도 주기적인 검사를 받는 게 좋고요. 특히 파열 뇌동맥류로 출혈을 겪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귀찮아도 주치의사를 주기적으로 만나시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고려해야 될 부분은요, 특정 유전 질환을 가진 분들인데요. 대표적인 게 성인형 다낭신이라는 질환이 있고요. 그 외에도 다음 표와 같이 몇몇 결체 조직에 문제가 있는 유전 질환들이 있습니다. 아마 이런 분들은 이 질환을 진단받으실 때 이미 뇌동맥류 위험성이 높으십니다 라고 안내를 받으셨을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말씀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뇌동맥류 스크리닝을 위한 MRA 검사는 비용 효과를 고려할 때 30대 이하나 80대 이상에서는 추천되지 않는다. 그 외에 나이 그룹에서도 특별한 위험 인자가 없는 경우에는 권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특별한 위험 인자라는 것은 가족 중 2명 이상의 뇌동맥류의 병력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위험 인자가 없는 경우에는 검진 목적의 검사는 권하지 않는다는 것이 현재까지의 결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인 효용은 낮더라도 내가 기꺼이 지불할 의사가 있다면 검사 대상을 조금 넓혀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산발성으로 생길 수 있다고도 하고 본인이 나는 혹시 하는 그런 염려가 굉장히 클 수도 있고, 그리고 검사를 하면서 다른 뇌혈관 질환, 예를 들면 뇌혈관 협착증이 있는지도 보고 뇌종양 같은 다른 뇌의 문제는 없다는 거, 이런 것도 한번 확인해 보고 싶은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겠죠. 특히 가족 중에 한 명이라도 뇌동맥류 병력을 가진 분이 있거나 고혈압, 흡연 등 이런 뇌동맥류의 위험 인자를 가지고 있는 분들 중에서 50대 또는 60대에 있는 분들, 특히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무증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한 번은 뇌혈관 검사를 받아보시는 것도 나쁜 선택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여기서 제가 뇌혈관 검사를 받으시려고 하는 분들에게 꼭 전해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요. 혹시 검진 결과 뇌동맥류 또는 뇌동맥류 유사 병변이 나왔다, 이런 판정 결과를 통보받으시더라도 절대 안절부절 놀라시거나 마치 세상이 무너져 버린 듯 행동하시지는 마시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앞에서도 계속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뇌동맥류라고 해서 다 같은 뇌동맥류가 아니어서 내가 가진 뇌동맥류가 저위험 병변이어 가지고 주기적인 영상검사로 관찰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경우가 상당히 많을 뿐만 아니라 설사 고위험 병변이라 할지라도 색전술과 같이 최소 침습 중재 시술로 치료를 깔끔하게 해드릴 수도 있고, 그것이 어려운 경우에는 클립 결찰술과 같이 수술로 얼마든지 치료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본인이 고위험군이라고 생각되시는 경우에 검사의 필요성을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검진을 통해서 검사를 받기보다는요, 신경외과, 신경과, 영상의학과 등의 뇌혈관 전문의 외래 진료를 바로 받아보시기를 권합니다. 이렇게 하실 경우 전문의 판단에 따라서 MR 검사 외에 CT 혈관 조영술로도 검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요오드 조영제를 사용해야 된다는 부담이 있기는 하지만 현재 조영제는 안전성이 매우 높아졌고 MRI와 비교할 때 저렴하게 검사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큰 장점이 있습니다. 이처럼 전문의 상담을 통할 경우 검사 방법도 상의해서 상황에 맞게 적절한 방법을 선택해서 결정할 수 있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해서 오늘은 비파열 뇌동맥류 선별 검사를 위한 뇌혈관 검진의 필요성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해봤습니다. 저희 팀은 항상 뇌혈관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컨텐츠 구성에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많은 피드백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